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쪽집게 의원입니다. 네. 오늘 오른 이유가 분명하죠. 네. 각도기님이 오늘 부재 중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재 중이시라 끼워 맞추는 거죠. 잘 끼워 맞추면 또 뭐 오를 때 끼워 맞추면 또 재밌잖아요. 그럼요. 네. 오늘 코스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1.7% 이상 올랐고요. 코스닥은 1.45% 상승해서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미국 시장은 사실 더 많이 올랐죠. 나스닥도 물가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CPI가 발표가 됐는데 8.7% 예상을 했지만 8.5%로 하회를 했습니다. 그 전에 항상 그 CPI가 좀 놀래킬만 할 때 백악관에서 먼저 나서서 좀 스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스포가 없어서 많이 좀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올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왔고 시장은 좀 환호를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한 4.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좀 CPI 둔화에 좀 기여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주거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원 CPI는 5.9%로 전월치하고 똑같이 나왔는데요. 주거비가 2.3%포인트 정도 물가에 기여를 했습니다. CPI 발표하니까 이제 9월 FOMC에서 75bp 인상할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반영했던 게 68%였는데 38%로 급격히 떨어졌고요. 50bp 올릴 가능성은 32%에서 61%까지 2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또 이 고용보고서 발표 이전 수준까지 다시 돌아갔습니다.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좀 주식시장이 다 올랐고요. 오늘 한국 시장에서 코스피 외국인이 계속 또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매도를 했었잖아요. 오랜만에 팔았다라고 했는데 다시 또 사자 모드로 좀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도 한 1,000억밖에 안 팔아가지고 오늘도 한 1,300억 사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조 단위로 사고 이런 모습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팔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7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은 일본 시장만 0.6% 정도 떨어지고 항생이나 상해 지수도 다 같이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거비는 그렇게 금방 빨리 떨어지지는 않겠죠. 에너지 가격처럼 그렇게 바이든이 손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여기서 크게 올리면은 거기에 반응해서 후행적으로 떨어지는 거라 아무래도 그래도 CPI는 유가가 좀 안정되면 다음 달에도 조금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긴 하겠지만 8점대 중반 8점 이 정도는 사실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거죠. 그렇게 환호를 할 정도는 아닌데 여하튼 9점대 보다가 8점대 보면 또 마음이 또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이 좀 좋았던 측면이 있겠죠. 피크아웃에 대한 인식이 좀 환호를 했던 것 같고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입니다. 원래 피크아웃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 미국보다 덜 오르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피크아웃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물가가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물가잖아요. 참 우리나라 물가 지표는 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죠, 사실. 예상치가 얼마고 얼마 나왔고 서프라이즈고 관심이 없는데 미국 물가는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FOMC를 알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네, 금통위는 아무도 관심 없죠. 25bp 올리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데 이거 50bp, 75bp냐 FOMC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슬프네요. 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보면요, 비금속 광물 섹터가 1등을 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5%나 크게 상승을 하면서 요즘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이따 자세히 언급하겠고요. 철강금속 섹터가 그 다음으로 2위를 했습니다. 사마알미늄, 문배철강, 세아베스틸지주, 고려아연, NI스틸, 포스코홀딩스, 포스코도 오늘 3% 정도 급등을 했는데 중소형 철강주 위주로 오늘은 좀 급등이 나왔고요. 증권업종이 2.5% 상승하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니까 증권주들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이 6%대, 키움증권이 5.7%, 메리츠, 대신, 현대차증권 2, 3%대씩 반등을 했습니다. 서비스 업종도 많이 올랐는데요. 이건 사실 어제 언급했던 그 영화관 을 갖고 있는 모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랐는데 영화관 사업부가 사실 다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리 중앙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메가박스 많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죠. 6.4% 콘텐츠 중앙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투어, 카카오, 크래프톤, W게임즈, 게임주들, 인터넷, 여행주 오늘 좀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GKL, 파라다이스 이런 카지노주들도 소폭 반등을 했고요. 요즘 영화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건가요? 네. 사실 영화보다 더
더 재밌는 건 책을 하나 권 드릴까요? 콜린 씨 그 책. 예, 요거 각도기님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추천해가지고 사실 저는 내돈내산으로 샀어요. 어제 왔더라고. 그래서 한 100페이지 정도 어제 오자마자 좀 읽어봤는데 요게 이제 보니까는 19년도에서 20년도 그 내용을 이제 일기 형식으로 일지 형식으로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하고 굉장히 좀 이 매칭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요 책입니다. 네, 한번 우리 트레이더 나치파님도 콜린 씨의 일일. 이거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 최근에 나온 책이잖아요.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저는 내돈내산했는데 그냥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각도기님 극찬하신 책이라서 제가 또 안 읽어볼 수 없죠. 가볍게 읽어보기에는 좋은 책입니다. 이게 헤지펀드 트레이더들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좀 약간 좀 그 일상 지난 얘기들도 좀 있고 재밌게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아닐까요? 이 트레이더가 2019년, 20년이면 코로나기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때 그렇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이게 지금 요즘에 이제 금리 역전됐잖아요. 네. 그때도 2019년도 6월인가 그때 금리 역전됐었거든요. 됐죠. 그런 네. 언급도 나오고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 뒤에 뭐 다시 그 침체가 와가지고 코로나 때 침체가 왔으니까 그런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하고 좀 이렇게 오버랩 돼가지고 읽기에는 괜찮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영화보다 더 재밌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도 근데 대작들이 많이 개봉이 되고 있는데 어제 헌트가 개봉을 했잖아요. 네. 예, 아직 제가 못 보고 있는데 관람객들은 한 20만 명 어제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제? 네. 많이 보셨나 보네요. 뭐 저는 예매율도 1위고 지금 빠릅니다. 저는 지금 아이유 속도가. 콘서트 예매를 해야 돼가지고 지금 오늘 해야 되거든요. 8시에 음, 일반 표가 좀 남아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네,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렵겠죠 아이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CPI 이야기했고 IT 섹터가 항상 그동안 안 좋은 모습만 보였어요. 어제도 IT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뭐 마이크론과 엔비디아가 컨센을 좀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반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반등이 아쉬웠습니다. 참 뭐 IT가 어렵습니다. 네, 뭐 IT 뭐 반도체 소부장 오늘은 뭐 대부분 뭐 한 2, 3% 정도 반등을 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대 반등을 했는데요. 처음에 잘 가다가 조금 부진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반도체 관련된 지표 중에 오늘 좀 놀랐던 게 오늘 8월 1일부터 10일까지 해서 수출 데이터가 11일 날 공개가 되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것저것 이렇게 품목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D램 모듈, 복합 구조칩 집적 회로 이런 것들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하고도 좀 상관관계가 좀 있는 품목들이거든요. 근데 월 환산을 해봤을 때 10일까지 데이터지만 요걸 뭐 영업일수로 나누고 다시 영업일수로 곱하고 해가지고 월 환산을 해봤을 때 전월 대비 D램 같은 경우는 30% 감소했고요. D램 모듈은 월 환산을 했을 때 60%대 감소를 했고요. 복합구조칩 집적 회로는 40%대 감소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이 집적 회로만 검색해서 굉장히 깜짝 놀라서 다른 것들도 이럴까 해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는데 비슷하게 좀 8월 들어서 굉장히 반도체 수출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돼서 요거에 대한 우려를 했던 쪽에서는 오늘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은 좀 더 수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8월 초가 이제 우리 중국 칩포 관련해서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또 안 했을 수 있거든요. 압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건지 아닌지 살펴보고 여하튼 이렇게 30% 정도 줄었다는 건 상당히 많이 줄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물론 조금, 20일이 더 남았기 때문에 예, 데이터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봐야 되긴 있을 할 것 것 같긴 같습니다. 한데 뭐 여하튼간에 지금 IT 쪽 그런 환경은 좋지 않다. 그렇죠. 이게 뭐 중국 치포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좀 우려를 많이 했었던 IT 수요 부진 때문에 그리고 또 축적된 재고 소진 과정에서 이렇게 수출이 줄어들었다면은 그거는 진짜 걱정이 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지금 뭐 휴대폰, 서버, PC 뭐 다 안 좋다고 하니까요. 믿을 게 없습니다. 네. 뭐 스마트폰 뭐 수요 둔화 뭐 다 알겠는 PC 수요 둔화 알겠는데 지금 서버용은 그래도 기대를 했었는데 이쪽도 지금 안 좋을 거라고 하니까 제가 제일 감명 깊게 그리고 재밌게 봤던 게 태종 이방원이거든. 예. 난 태종 이방원을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요즘 누가 태조 이방원이라고 사기를 치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태조 이방원이라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누가 또 기가 막히게 또 종목 업종들을 만들어내서 뭐
언어의 마술사인 것 같아요. 태양광 뭐 조선 뭐 만들어냈더라고요. 참 감탄했습니다. 그거 보고. 어떻게 또 그렇게 그런 거 만들어내는지. 또 언어 유희하면 또 일가견 있으시잖아요. 아유 저는 뭐 욕심 좀 내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 편한 자리에서만 그냥 조금 하는 수준이지 그런 걸 또 만들어낼 정도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뭐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항상 이 잠정 수출치가 발표가 될 때면 여러 가지 품목들을 좀 조회를 해보는데 양극재 품목도 조회를 해봤습니다. 일단 양극재 수출 단가가 NCM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한 50.8달러 킬로그램당. 근데 이제 8월 달에는 49.5달러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는 아닙니다. NCA 같은 경우에는 58.4불에서 57.3불로 요것도 한 1불 정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6월에서 7월 달 사실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6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좀 의미 있었던 거는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판가도 조금 반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을 이렇게 이제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뭐 또 이런 수출 데이터로 확인을 하니까 또 굉장히 또 신빙성이 있네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렇게 이게 원자재가 떨어지면은 판가도 당연히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에코프로가 최근에 컨퍼런스 콜을 했잖아요. 그래서 3분기에도 판가를 추가로 올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생각이 좀 달라졌었는데 그래도 조금 하락은 하네요. 네, 물론 이제 20일 더 남은 데이터를 또 팔로우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에코프로에 파는 입장이니까 뭐 이유를 뭐 갖다 붙여서 비싸게 팔고 싶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원재료가 예를 들면 뭐 10% 하락했는데 판가는 5%만 하락했다. 이러면 오히려 마진이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가가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분위기 보니까 양극재 업체들은 뭐 계속해서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P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Q잖아요. Q가 워낙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요거를 다 묻고서도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그 분당에 계신 그 구루께서는 또 2차 전지 끝물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뭐 지금 요즘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그 얘기에 좀 물들어가지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사실 포스코 케미칼이 5%나 오르면서 이제 2차 전지주들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특히나 요즘은 뭐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 회사들이 좀 잘 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포스코 케미칼 목표가를 대폭 상향을 시켰습니다. 104,000원에서 20만 원으로 거의 더블로 만들었는데요.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 제시를 했고요.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7, 8% 정도 나왔는데 3분기에는 24%까지 올라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으로 형성된 영업이익이 490억 정도인데 610억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뭐 여기저기서 지금 이 포스코 케미칼 컨센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한 40% 이상 많이 급등을 했지만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와 그리고 3에서 6개월 내에 추가 수주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연말까지 강한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그룹 차원에서 핵심 원재료를 직접 생산하는 체계를 좀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최근 미중 갈등 국면에서 장점으로 부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도 좀 올랐거든요. 그런 측면들도 원자재가 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대표적인 뭐 중국산 못 쓰게 하니까 양극재 관련된 세계 업체 중에 하나니까요. 뭐 약간 후발성이 좀 그동안 있어가지고 좀 주가가 좀 뭐 큰 폭으로 좀 내려갔다가 못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그 GM 하고 또 큰 계약 맺으면서 그 시발점이 돼가지고 주가는 좀 반등이 크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도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턴어라운드하는 업종을 좀 몇 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영화관이었다면 오늘은 카지노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인 VIP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파라다이스 GK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2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0억 나왔고요. 적자가 계속 보고 있지만 컨센서스보다는 상회를 했습니다. 7월 달 중요한 것 같은데요. 카지노 매출액이 일본인 VIP가
274억 나왔습니다. 294% 전년 대비 늘어난 수치고요. 물론 이 숫자가 200 몇 퍼센트 이렇게 많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는 그래도 갈 길이 멉니다. VIP 방문객 수가 4,770명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560% 정도 증가를 했고요. 드랍액은 2,355억 원. 얼마 배팅하느냐? 네, 64% 전년 대비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P와 Q가 동시에 회복되고 있는 모습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화관도 P와 Q와 C가 사실 다 좋아지고 있죠. 영화관은. Q는 사실 좋아지는 건 아니죠. 코로나 이전 네. 수준으로 회복되는 거니까. 영화관은 지금 뭐 거의 코로나 전만큼 회복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19년도 수준으로. 네, 근데 5월부터 리오프닝 돼가지고. 아무래도 카지노는 아직 뭐 그 정도까지 되려면 좀 시간이 그렇죠. 필요하죠. Q의 회복이 아직 멀었긴 했죠. 2분기까지는 그래도 회복이 좀 더뎠는데 6월까지는 그랬는데 7월부터는 좀 빠르게 회복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7월부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 대만, 마카오 방한객을 대상으로 복수 사증 발급이 재개가 되었고 발급 기간도 한 달에서 일주일 수준으로 굉장히 빨리 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복수 사증 이게 저도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사증이라는 게 사실 비자잖아요. 기존에는 90일 이내에 한 번만 사용 가능한 단수사증만 발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는 이제 1년간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복수사증 발급을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비자 한 번 받으면 왔다 갔다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거죠. 키움증권에서는 이제 파라다이스 리포트를 나왔는데요. 이제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60억 적자였는데 하반기에는 플러스 380억 나올 거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83억 적자를 지속하겠지만 그래도 그럼 당연히 내년도에는 플러스 흑자가 나겠죠. 그래서 턴어라운드의 시작점이고 한일 관광 무비자가 연내 재개된다면 추정치는 더 상향할 거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 코로나가 좀 드라마틱하게 좀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좀 더디네요. 다시 시작되고 있죠. 지금 10만 명 이상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이게 좀 뭐 항공도 그렇고 여행 수요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좀 더딘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많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만 나가고 대다수는 지금 못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나갈 정도가 돼야지 이게 좀 풀리는 건데 네. 저는 뭐 당분간 못 나갑니다. 뭐 코로나 걱정도 있지만 요즘에는 비싸서 못 나가잖아요. 빙고 맞습니다. 비싸서 못 나가요. 너무 비싸서. 코로나는 둘째치고 네. 근데 코로나도 그 검사하고 막 이러면 또 뭐 여러 가지 비용도 있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죠. 아직 뭐 쉽지가 복잡한 않아요. 나라들이 네,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 많이 면제해주는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조차도 요즘 많이 비싸지긴 했죠. 그래서 저 여행을 아주 좋아하시는 여행 동호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요즘 제 주변에 보니까 원래 여행 동호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엄청 뭐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저희 같은 뭐 일반인들이야 뭐 아직 뭐 가려면 멀었죠. 빨리 옛날처럼 좀 자유롭게 다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마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7조 원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23억 적자가 나왔거든요. 컨센서스가 이제 플러스 40억인데 적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7조 원이나 되는데 적자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작년 G마켓 인수로 인한 무형자산 감가상각비가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 근데 요걸 제외하더라도 이마트 대형마트 요 본업에서도 매출이 3조인데 영업이익이 360억 적자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도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에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여기에 잠깐 보류가 됐잖아요. 네네. 투표했는데 약간 조작 그렇죠. 세력들이 좀 낀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보류가 됐는데 참 요거 다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마트 입장에서는 네 그게 좀 절실할 것 같습니다. 이마트가 적자가 난 적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십몇 년 만에 적자 아닌가? IMF 때 적자가 났었던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이마트의 이렇게 이 적자 보는 것들이 그대로 이제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뿌려졌다면 뭐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요걸 뭐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마트 G마켓을 인수했는데 이게 좀 효과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서 너무 비싸게 샀죠. 사실 작년도에 저희가 그 오리나 연구원 모시고 대담도 했지만은 네네. 이베이 코리아 도대체 너무 비싸서 비싸죠. 누가 사갈까 싶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 인수를 해가면서 지금은 감가상각비가 너무 크게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10년 있습니다. 뒤를 본 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10년 뒤를 좀 팔로우해서 한번 다시 뭐
보는 걸로 하시죠. 근데 뭐 작년에 샀다면 지금으로서는 항상 너무 비싸게 산 것처럼 보이죠. 뭐 제가 저였으면 안 샀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군요. 제가 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마트 하면은 사실 이마트 대형마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G마켓뿐만 아니라 여러 자회사들이 있는데 일단 쓱닷컴 여기가 좀 많이 돈을 까먹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00억 2분기만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G마켓은 마이너스 180억. 그리고 뭐 이마트24는 43억, 에브리데이 55억 다 조금만 한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건 스타벅스 코리아 여기가 플러스 475억 기여를 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아니었으면 뭐 적자가 뭐 엄청나게 커졌겠네요. 뭐 스타벅스는 이제 작년도 2분기에도 500억 정도 벌었거든요. 예, 꾸준하게 이 정도 벌고 있는데 그래도 요거를 나머지 절반 지분까지 인수를 했으니까 이게 좀 연결로 반영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저 설왕설래 이슈가 많은데 이거 거기까지 또 안 좋아지면 문제가 좀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 인수로 그나마 전체 영업이익은 좀 방어를 한 것 같고요. 근데도 조금 실적은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는 1%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유엔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이 월 500만 톤 수출하는 목표를 달성 가능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제 항구에 묶여 있던 선박 12척 출항 허가를 받았다고 하고요. 선박 4척은 우크라이나 항구로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7월 달에 얼마나 수출했나 보면요. 우크라이나에서 밀 41만 톤, 보리 18만 톤, 옥수수 110만 톤, 해바라기씨 36만 톤 지금 수출이 계속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이렇게 원활하게 수출이 되면은 곡물가 안정에 좀 많이 기여를 해서 음식료 섹터한테는 조금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 약간 개별주들의 뭐 어떤 테마성 움직임이 뭐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뭐 그 밑단의 부분들은 뭐 괜찮은 분들도 있고 큰 종목 뭐 삼성전자만 뭐 갖고 계시다면 조금 힘든 그런 시기가 좀 될 수 있겠지만은 뭐 다른 또 기타 좀 작은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참 어려운 증시인 것 같아요. 뭐 대형주 사면은 푸근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증시가 아니라 종목별로 너무 업종별 편차가 크잖아요. 이거 쭈루룩 올랐다가 다음엔 저거 쭈루룩 올랐다가 하니까 그렇죠.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좀. 제가 뭐 경험을 뭐 몇십 년 한 건 아니지만 경험 한 뭐 10년, 20년 경험을 보면은 좋은 시기는 정말 짧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지만 작년에 한 뭐 1, 2년 좋고 뭐 그 이후에는 항상 힘들었으니까 수익 내기가 그래서 제가 항상 어렵다고 수익 내는 게 그런 말씀을 좀 저는 사실 장기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하락하는 날은 굉장히 많은데 상승하는 날은 며칠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상승한 날 한 5일만 딱 빼버리면 수익률이 바로 반토막 이상 나버린다. 네, 이런 통계도 있을 정도로 그 상승하는 날 며칠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버티고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그 팔고 다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놓칠 수 있거든요. 팔고 다시 못 사면 뭐 그 뒤로는 이제 뭐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거의 뭐 패닉 상태에 빠져서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정말 내가 저 콜린 씨처럼 트레이더로서 뭐 엄청난 자질이 있는 거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사고 팔고 이렇게 뭐 자주 하시려고 정말 내가 귀신같이 밑에서 다시 사겠다. 귀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뭐 조금 빠지더라도 뭐 좀 가치가 있는 종목이면 좀 버티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각도기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장이 참 좋았는데 내일도 안 계실 예정이죠? 내일도 내일 어디 가시잖아요. 네. 내일 휴가하실 거예요? 내일도 휴가시니까 네. 장이 좋기를 기원하여. 네,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